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경기 침체 불안 속에서 국내 증시가 현재 하락세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다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0.62% 하락을 하면서 2,609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또한 0.8%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주식시장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분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좀 파란불 켜는 모습인데 앞서 방송 전에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이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과 기관 각 개인의 포지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부 변수, 외부 이슈와 상관없이 그냥 포지션에 따른 그런 전개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향후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락은 이 정도면 견딜만 하죠. 1% 이상의 하락은 아니니까. 이 정도의 하락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CPI 발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도 하고, 또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의 흐름인데 120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이 110달러를 돌파한 유가가 130달러까지 또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전개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상황이 달라질 건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인데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실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상승 기도를 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일 CPI가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에 반영되는 CPI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오겠죠. 그런데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조가 지속적으로 흐름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은 무난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7월 달에 더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슈도 살펴보고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실 거예요. 투자자별 포지션이죠. 포지션. 어떻게 포지션을 두느냐. 장기에서 이제 장을 둘 때 우리가 상대방을 속이잖아요. 장을 부를 때에 뭐 어떤 말로 장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른 말이 옆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기는 이런 패싸움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포지션도 패싸움입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포석을 두고 있느냐. 외국인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콜은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을 거두는 상승 베팅이죠. 지금 현재 지수 자리에서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이익을 거두는 포석이 있고, 그리고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콜 포석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리, 현재의 지수, 그리고 현재 지수보다 좀 더 위에 이 포인트를 아마 2650 이상 정도 또는 2660, 70 이런 자리까지 보는 포석까지 두고 있고, 한편으로 풋 자리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먼저 보도록 하면은 현재의 자리에서 아래로 하락을 했을 때 이익을 거두는 두 개의 포석이 있고, 그리고 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이렇게 포석을 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이 어렵죠. 외국인이 저 아래로 뺄 수도 있고 위로 크게 베팅할 수도 있고 아주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현 지수 자리죠. 현 지수 자리에서 외국인의 베팅이 이제 79억의 풋, 그리고 42억의 콜,
풋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에서 이 풋에 있는 풋 매수가 청산이 되는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노리는 것은 개인의 호주머니 아니겠습니까? 자, 개인의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콜 쪽에 현재 지수 부근에서 90억, 그리고 풋 쪽에 현재 지수에서 80억입니다. 여기서 어떤 쪽을 살리고 어떤 쪽을 죽이느냐의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콜을 살리고 동시에 외국인의 포지션에 콜에 있는 이 포지션을 같이 동시에 살린다 그러면 오후 장에서는 좀 더 오를 수 있겠고, 지금 현재의 장에서는 개인의 80억과 외국인의 79억 이 결제죠. 이 아래로 뺐을 때에 이것이 청산이 되면서 수익을 거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저울추가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축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푸 쪽에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몰려 있는 게 150억에서 160억 정도. 콜 쪽에 이제 1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균형추가 어디로 가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81억과 79억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이것이 청산이 되면서 푸 쪽이 좀 가벼워지면 오후작에는 콜을 결제하러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균형추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섣불리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있다가 향후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또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해 주시고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전문가님, 이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참여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 수신행위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강한 업종들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빅이슈 넘버 1, 삼성전기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4조 원대 수주. 넘버 2,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가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빅이슈죠. 삼성전기가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을 4조 원대 수주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기차와 전기 트럭에 4조 원대를 주요 공급처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테슬라 하면 전 세계의 이 전기차 시장 1위인 기업이죠. 이 1위인 기업에 무려 4조 원대의 이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삼성전기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삼성그룹 자체가 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금 우상향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자율주행 로봇이 도보 통행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죠, 한 총리가 이 로보티즈를 방문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현장 요원이 한 명이 함께 같이 가야 이 자율주행 로봇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부가 조건이 법에 있는데요. 이 이유는 로봇이 현재는 지금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속에서 한 총리가 이제는 법을 좀 개정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핵심 이슈를 짚어드리고 그리고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테슬라로부터 수조 원대의 수주,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7종목을 알아보고 또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로봇이죠. 로봇 관련주 핵심 종목 7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 관련해서 수주 소식,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일단 대형 종목은 두 종목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는데 이 두 종목 먼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소형 종목 5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일단 최대의 수혜를 보겠죠. 또 삼성전기가 수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수주를 이제 나눠주겠죠. 부품 공급사에. 부품 공급사가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4만 3,500원까지 하락을 했죠. 14만 3,500원. 삼성전기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1조 4천억인데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이 아마 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1조밖에 되지 않아요. 접어주죠. 접어주고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도 활기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되는 그런 종목들 군이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이제 박스권의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코스피 200 대형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와 더불어서 선물 매도의 대상이 되는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편입된 종목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삼성전기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도 실적이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테슬라 4조 원 카메라 모듈 수주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수요일 날 어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2.6% 상승했지만 이제 음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21선이 하향을 하잖아요. 하향을 하면 처음 갈 때는 좀 저항이 되어서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에서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죠.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0주선을 깨고 240주선을 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봉만 보게 되면 마치 120주선을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20주선을 깼을 때에 손절로 대응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240주선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식에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없는 겁니다. 아랫꼬리가 좀 중요한 거예요. 아랫꼬리는 뭐냐면 아래로 뺐다가 매물을 흡수하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전에 아랫꼬리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부터 반등이 좀 제법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반가운 아랫꼬리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15만 원 선을 유지하게 되면 이 아랫꼬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기대치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랫꼬리가 다른 것, 고점에서 윗꼬리 길게 다는 것은 위험 신호, 저점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것은 긍정 신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주봉에서 봤을 때에 120수선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더 봐야겠죠. 삼성전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LG이노텍이 됩니다. LG이노텍. 이 종목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대형 종목 이 두 종목이 기대치가 있는 상황인데 LG이노텍은 아직 이제 크게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0.79%까지 올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냐면 제가 이렇게 늘 추세 연결선을 그어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맞아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습관처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고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형성되는 고점에서 밀리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도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실적 증가세는 두드러질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끊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눌림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6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좀 60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60일선 자리에서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120일선 우상향, 그다음 240일선 우상향. 정배열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21선이 60일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2천억,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8조 8천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와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기는 바닥에서 120주선까지 무너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LG이노텍은 다르죠. LG이노텍은 주봉에서도 정배열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일봉에서는 고점 추세 연결선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상황이지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다시 또 주봉에서는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 이런 형태라서 LG이노텍은 매도 포인트를 바로 제가 그려드리는 바로 이런 자리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 LG이노텍 보유하신 분,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매수 타점 안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을 빨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액트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가 이제 수요일에 먼저 올랐죠. 액트로는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는데 액트로 이 종목이 전일 수요일날 15%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하락을 합니다. 먼 선반영이 된 겁니다. 액트로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로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게 차트가 죽은 차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배열 차트에 주목을 하자. 그렇죠?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눌림목이지만 액트로는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이 저점 눌러줬을 때. 그 다음 캠시스를 보겠습니다. 캠시스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장중에 이제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죠. 자, 캠시스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추세선 아래로 회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않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상승이 좀 마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단기간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캠시스를 매수를 저울질하려면 오후장까지 보셔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시고 상한가 따라잡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못하고 25%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당분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추세선의 아래로 빠졌을 때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구름층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캠시스는 저는 매도 관점의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단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 상한가 따라잡기 위해서 갭상승할 때 매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옵트론텍도 전일 시간외에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가가 6.7% 일단 급등을 해서 출발을 했죠. 급등해서 출발하고 이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일단 반영이 크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29.6%, 장중에 29.6%, 종가는 23% 마감을 했죠. 현재 보시게 되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121선 어제 돌파했다가 오늘은 241선을 돌파하면서 갭상승했지만 다시 매물대 아래로 끄집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옵트론텍도 쉽지 않은 흐름이죠. 이 상황, 이제 120과 241선에 이 묶여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왼편에 바라보이는 이 일목균형법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의 단기 목표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정리가 좋아요. 정리가 좋고 눌림목 발생했을 때 저점을 공략해서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리 여기서 1차 매도 대응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이제 120주선과 60주선을 동시에 돌파하려다가 채운 겁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저항 라인은 돌파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다라는 시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주봉의 저항 라인 60주, 120주, 240주 라인은 일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개념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0주 선을 돌파하면서 좀 밀리는 흐름이니까 당분간은 조정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신규 종목 중에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오늘은 이제 16% 급등을 했었죠.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리기 전에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퓨런티어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가 좀 많고 매물대가 있고 저항대가 있는 걸 보고 확인을 해드리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좀 적용을 하냐면 피보나치 기법을 적용합니다. 피보나치. 이 피보나치 기법에 대해서는 이 검색창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수열에 대한 개념인데 산수죠. 수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퓨런티어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렇게 일정 비율대로 저항치 도달, 거기서 매도, 그 다음에 일정 비율대로 지지를 받는 자리, 거기서 매수, 그 다음 저항 일정 비율대로의 고점에서 매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피보나치입니다. 618짜리, 61.8, 50%, 그 다음에 뭐 23.7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비율대로 지지받고 그다음에 저항에서 또 밀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피보나치 기법인데 자, 퓨런티어를 보십시오.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피보나치 기법에 의한 일정한 자리에서 저항이 맞고 좀 밀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여기 있죠. 정확하게 그 저항 라인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좀 그 부근에서는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되 다음 저항 라인이 또 이렇게 저항 라인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런티어는 고점을 이제 봤을 때 고점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또 언젠가 또 세 번째 만드는 자리가 나오겠죠. 추세를 연결해서 고점에서 매도 대응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오늘은 윗골이 달았으니까 밀려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퓨런티어는 눌림 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매수했을 때 그 다음에 바라보는 고점 매도 전략은 바로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옵틱스 이 종목도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오늘 6% 상승하고 이제 음봉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음봉은 저는 나쁜 음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나쁜 음봉으로 보지 않느냐? 일봉에서 봤을 때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구름층, 이 구름층에 보이는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을 이제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죠. 앞서 보이는 이 저항대에서는 매도 대응이 했어야 되죠. 왜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 여기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구나. 윗골이 길게 다니까. 그런 다음에 한 달 이상 조정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해서 다시 저항 라인이 왔죠. 이거는 저는 나쁜 음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항 라인에 부딪혔지만 매물을 해소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봉을 보고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선에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3세판은 돌파. 그런 다음에 주봉에서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전개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해성옵틱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성옵틱스, 또 액트로, 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도 안내를 드렸고 또 LG이노텍, 삼성전기도 안내 드렸죠. 자, 카메라 모듈 핵심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시면 노란토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지요. 자,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종목들은 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로봇이 자율주행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산업용 로봇이 있죠. 공장에서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이 있습니다. 인간들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그런 서비스 로봇도 있고 또는 병원에서 약품을 나르는 운반수단의 로봇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이죠. 이미 청소기 로봇은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청소용 로봇도 진화가 되고 있죠.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청소용 로봇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봇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만 볼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또 의료용 로봇, 교육용 로봇까지 이렇게 다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겠는데요. 자, 로봇 관련해서 앞에 로보가 붙는 종목 3총사가 있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렇게 씁니다.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보티즈를 먼저 보겠는데 앞에 로보가 붙는 종목입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장중에 18% 급등이 나왔고 현재 11%에 머무르고 있죠. 자,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 로보티즈가 60주와 121선, 61선과 121선을 동시에 뚫고 나서 그 자리 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3개의 저항 라인을 다 터치했죠. 61선, 121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 자리까지 3개의 저항을 다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저항은 터치하고 밀렸지만 61과 12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로보티즈를 이미 보유하셨던 분은 오늘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맞았죠. 구름층 상단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눌림목 주어졌을 때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았죠. 현재 11% 급등했지만 그러나 61선, 121선 위에 있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고점 자리에 부딪혔죠. 추세 연결선 저항. 결국 저항 라인을 4군데나 부딪힌 겁니다. 60일, 120일, 그리고 일목균열별 구름점 상단, 그리고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 4군데의 저항 라인을 다 터치를 해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로보티즈는 오늘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주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준선 자리에서 좀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목 주어졌을 때 조정 관점에서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로보입니다. 로보는 이제 교육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죠. 코딩 교육과 관련된 건데 자, 로보도 오늘 5% 이상 상승했죠. 분명히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핵심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결국 기타 로봇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봇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로 묶인 부분도 풀어낼, 그러니까 이슈가 해제될 만한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로보 일봉상에서 보세요. 예,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로보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의 추세 연결선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보 기대치를 갖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로보스타를 보겠습니다. 자, 로보스타는 LG 계열 종목이죠. 로보스타는. 자, 로보스타가 이제 7% 상승을 하면서 오늘 61선과 121선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는 나쁘지 않다는 거. 왜?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나타난 상승이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윗꼬리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눌림목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 3총사 세 종목을 봤고, 자, 다른 종목 빨리 보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이죠. 자율주행 로봇에서 제일 큰 혜택을 수혜를 봐야 될 종목인데 오늘 주가 상승이 미진합니다. 자, 유진 로봇 꼭 기억하십시오. 유진 로봇 바닥권이 있지만 매수 관점으로 볼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층 하단에서 지금 점차 횡보를 하고 있죠. 구름층 하단에서는 매수, 그리고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 유진 로봇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5% 상승했다가 밀리고 있는데 윗꼬리가 계속 나오죠. 윗꼬리가 계속 나오지만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T로보틱스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윗꼬리 달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이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윗꼬리 달고 있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투박 들어오셔서 지속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삼성전기가 테슬라 향으로 4조 원대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자도 급등하는 종목들 많았고요. 전문가님께서 눌림목 매수를 권해주셨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라는 이 법 추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로봇 삼총사가 있었다는 것,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까지 로봇 삼총사의 종목명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했고요. 또 새 정부의 이 국내 산업의 가장 핵심 이슈로 이끌어갈 또 산업으로서 로봇을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트너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장 흐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투자자별 포지션 보고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와 좀 달라진 흐름은 뭐냐면 아까와 달라진 것은 이제 풋에서 개인의 좀 청산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도 좀 청산이 나오고 있죠. 풋 결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풋 결제, 이 결제가 좀 많이 돼야 되죠. 결제가 많이 돼서 이제 하방 공격을 좀 멈추고 그다음에 이 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 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풋 결제가 좀 많아지는 흐름, 결제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이 콜 결제도 봐야 되죠. 그리고 선물 결제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일단 옵션을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봐야 되죠.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이 계속 나왔습니다. 5일간 연속해서 모습은 음봉이죠.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갭상승해서 계속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면 내일의 기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려드린 이 추세 연결선을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 조심스럽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그림이고,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120주선을 일단 하회를 해서 아직 120주선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20주선 아래꼬리 달고 반등했다 그랬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내일까지 봐야 되는 것은 주봉이 내일 완성이 되죠. 이번 주 마무리되는 게. 그래서 이 주봉의 모습, 내일 완성되는 주봉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아래꼬리가 없는 음봉을 만든다면 다음 주도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장이 좋은 반등해주고 내일장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주봉이 완성이 되면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장보다 내일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일인데 내일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밤에 미국에선 CPI가 발표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증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 음봉을 만드는, 주봉에서 음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를 예측해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파트너님께서 의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고민이 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86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방 전지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88,2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30%로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세방정지, 자동차와 이 산업용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죠. 현재 가격은 6만 원대 라인이라서 매수가 대비 많이 좀 하락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면 꽤나 좀 묵직하게 가지고 계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방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는 거의 70여 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회사지요. 축전지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있고 특히나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종목인데, 자, 세방전지의 실적은 굉장히 괜찮죠. 거의 1,0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요. 1,000억대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8,500억이면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방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방전지는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흐름이 좋은데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늘상 이제 1,00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회사인데, 뭔가 산업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축전지로서의 기술력은 좋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은 2차 전지로서 이제 발돋움도 하고 또 변화를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변화가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의 앞으로 향후 흐름이, 축전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흐름인 것인지 아니면 좀 사양 산업인지에 따라서 세방전지의 앞으로 중장기 대응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84,000원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 패턴이 나왔죠. 줄기차게 하락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점차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봉상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아래꼬리에 달았던 하나의 저점, 그리고 오늘 또 아래꼬리에 다는 흐름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의 자리가 있죠. 지금 표시한 자리가 이제 매물의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 자리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만 향후 그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120조선 라인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0조선 라인도 중요하고 240조선 라인도 중요한데, 120조선 라인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각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0조선이 굉장히 핵심 라인이에요. 이 자리를 회복을 해야만 향후 그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조선에서의 싸움이죠. 이 자리에 안착을 해야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착을 한 다음에 우리 다음에 이제 매도 자리를 보는 것은 일봉에서 봤을 때 바로 60과 121선 자리 두 개가 중첩된 더블 저항 자리,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 이 두 개의 매도 저항 자리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제 조건, 일봉에서 매물대 위에 안착, 그리고 주봉에서 120조선 위에 안착. 그다음에 매도 포인트는 일봉에서 60과 120에 중첩된 더블 저항 자리,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자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120주 라인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도 타이밍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3833님께서 보내주신 팜스코어에 대한 고민입니다. 비중 6%, 매수가는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팜스코 최근에도 이 상담이 들어왔었죠. 할인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사료와 돈육 위주의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6,340원의 가격대에 지나가고 있고요. 매수가는 7,000원, 비중 6%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짜주시죠. 네, 팜스코는 이제 비료, 사료, 그리고 돈육과 관련된 종목이죠. 어제도 아마 제가 안내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팜스코어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제로 수급을 다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는 정말 좋아요. 재무 측면 좋고, 재료는 이제 돈육 가격이 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이제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9,9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밀렸습니다만, 저는 팜스코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120조선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0조 라인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지지를 3번이나 받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팜스코를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000원에서 매수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3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아직 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막고 그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저는 전개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6,3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 6,500원 정도로 맞추신 게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자리에 이제 매도가 7,000원까지 아니더라도 6,800원, 6,900원 사이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단기 저항 매도 자리를 6,800원, 6,900원 사이로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팜스코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6,500원대로 맞추셔서 7,000원 안짝으로 좀 매도를 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6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선진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 10% 매수가는 13,9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진 또한 앞서 살펴본 팜스코어와 같이 사료 관련주인데요. 역시나 돈육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선진 오늘자는 좀 하락하는 모습, 현재 가격 12,25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선진에 대해서도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비중은 10%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선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진도 조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팜스코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셔야겠죠. 사료 그리고 돈육 관련 종목인데 패턴은 비슷합니다. 선진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121선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에 나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도 아직 닿지 않고 있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분기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2,9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저평가 종목입니다. 근데 선진은 인플레이션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관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터치했다는 것.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지금 20주선 터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이 주봉의 차트 잘 보세요.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게 되면 강력한 저항입니다. 특히 주봉의 구름층 상단에 가까이 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우리에게 익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말씀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에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좋은 매도의 기회가 온다는 거, 이것은 하나의 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지금 12,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좋겠고, 선진은 제가 표시한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은 제가 표시한 자리에서 매도하시게 될 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 표시한 자리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네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3,020원이 매수 가격이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정다운 생소한 기업이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2,730원 현재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정다운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다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쁘죠? 정다운. 자, 이 종목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팜스코, 선진과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정다운은 오리잖아요. 오리인데 돈육 그리고 닭, 오리, 이와 관련된 지금 섹터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반가운 조정이 아닌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조정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정다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 이제 121선을 하회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이제는 121선을 지금 다시 또 하회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죠. 정다운이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해서 이 구름층 하단까지 빠져주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 선앤스펜 투자리 2,590원, 2,590원까지도 하락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매수 자리인 것이죠. 이런 자리는 매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물대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2590 기억하십시오. 2590 자리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추매를 해야 된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선진처럼 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주선 지지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일봉에서 보는 2590까지 갈 필요 없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기회가 오는데, 자, 정다운도 선진과 똑같지 않습니까? 선진 그려드렸던 바로 그 주봉의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구름층의 저항 자리 정말 중요한 매도 저항 자리죠.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제가 선진에서 그려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 표시한 자리, 박스 자리까지 보시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다운에 대해서도 이제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면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도 매수 관점을 보지만 혹시라도 일봉에서 2590까지 빠지면 거기도 매수 자리로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다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도 매수 자리라고 보셨지만 2,590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또 추가 매수의 라인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앞서 살펴봤던 이 선진과 팜스코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나 유가공 업체로서 정다운의 흐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401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LG전자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비중이 25%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LG전자 가격이 10만 1천 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LG전자 계속해서 신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년에 차트 흐름이 우하향하는 그래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응 방법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네, LG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자 분야에서의 삼성전자와 양대 축인데 LG전자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6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아마도 중장기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120주선을 깨서 붕괴하고 이제 240주선 라인에 지금 도달하는 이런 흐름이죠. 240주 라인에 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2차 매수를 안 하셨다면 2차 매수를 할 타이밍이 다가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비중이 25%인데요. 240주선 라인에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릴게요. 240줄은 5년 정도의 주가 매매의 평균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20주에서는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제 무너뜨렸지만 240주 라인은 지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자리가 이제 10만 원을 깬 자리입니다. 한 9만 7천 원대. 9만 7천 원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십시오. 낮추시고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120주선이 반등했을 때 1차 저항 라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층이 들어오는 바로 이런 자리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데 주력을 하셔야겠죠. 16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9만 7천 원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12만 원대로 좀 낮추시는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대 평단을 낮추시면 13만 원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더 하락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하락을 해봤자 9만 6천 원, 9만 7천 원 자리까지밖에 하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추매로 대응하시고 매도 목표는 13만 원 부근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보여주면서 1년 가까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 10만 원대 라인이지만 더 떨어져 봤자 이제 9만 6천 원, 9만 5천 원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중에서 240주 라인까지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고심이 깊으셨던 만큼 추가 매수로 대응 확실히 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입력하신 뒤에요. 오사무엘이라고 적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문자 샵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꼭 입력을 해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내일 실시간으로 남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내일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 수신 행위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1:1 유사 사칭 그리고 기타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에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